안녕하세요. 강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과 전문의 오상훈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트라우마로부터 마음건강 지키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라우마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트라우마가 심리학적으로나 정신과적으로 그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 사건들이 있을 텐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이고 압도적인 경험을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범죄, 전쟁, 폭행 등과 같이 목숨을 잃을 뻔하는 거, 그리고 심한 부상을 당하는 거, 사망사건에서 노출되는 거, 혹은 성폭행과 같은 충격적인 경험을 하거나 이와 연관된 상황에 노출되는 것을 우리는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트라우마를 경험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트라우마를 직접 경험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사건이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을 생생하게 목격하는 것도 트라우마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외상성 사건이 가족, 가까운 친척 또는 친한 친구에게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될 때도 우리는 트라우마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고통스러운 트라우마를 받게 되면은 우리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이 여러 가지 반응들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그 반응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흔하기로는 그런 어떤 고통스러운 기억이 반복적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신체 반응으로는 아무 이유 없이 두근거린다든지 아니면 숨이 가쁘다든지 목과 가슴이 조이는 느낌이 들고 소화가 잘 안 되는 이러한 신체 반응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성 상태가 굉장히 과다해져서요. 과다각성 상태가 되거나 이렇게 각성이 되면 우리는 잠을 잘 못 잡니다. 불면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심리적으로는 슬프고 우울하고 멍하기도 하고 죄책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현실에 대한 감각이 좀 바뀔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미래가 단축되는 느낌을 받는다든지 비현실감을 느낀다든지 또는 그 반대로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무심한 느낌을 받는 그런 것들이 트라우마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트라우마 반응이 병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심한 트라우마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은 누구나 트라우마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비정상적인 환경에 대한 정상적인 우리 몸과 마음의 반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은 대개는 회복이 됩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오래 지속이 되고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트라우마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여러 가지 정신건강 수칙을 지키면 좋은데요. 먼저 감정을 억지로 억누르려고 하지 마십시오. 슬프면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화가 나면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감정들을 계속 억누르려고 할 때 우리 마음은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 대화를 하십시오. 그리고 친한 친구들과 함께 지내고 너무 고립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스트레스 반응에 대해서 혼자 지내는 게 편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너무 오랫동안 너무 고립되지 않도록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휴식, 운동, 균형 있는 식사를 통해서 몸을 돌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긴장을 푸는 것이 좋은데요. 음악이라든지 목욕, 명상 등으로 긴장을 푸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사라든지 이직이라든지 굉장히 큰 결정들은 잠시 뒤로 밀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그 사고 뉴스나 이런 것들을 접하는 거는 어쩔 수 없겠지만요. 그거를 이제 의도적으로 여러 가지 유튜브들을 찾아본다든지 그런 사고 장면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노출하는 것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고 뉴스는 공신력 있는 미디어를 통해서 정확한 정보만을 얻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많이 긴장이 되거나 불안하거나 아니면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이럴 경우에 이러한 안정화 기법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가 심호흡입니다. 심호흡은 너무 잘 알죠? 코로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후 하면서 내뱉는 것이 심호흡입니다. 불안할 때마다 긴장할 때마다 심호흡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복식호흡으로 4353 호흡법이 있습니다. 4초 동안 숨을 들이쉽니다. 이때 들이쉴 때는 그 숨 쉬는 게 아랫배까지 쭉 이렇게 밀어준다고 생각을 하고 배를 부풀리면서 4초 동안 숨을 크게 들이쉽니다. 그리고 3초 동안은 멈추시고요.
그리고 5초 동안은 아랫배에 힘을 줘서 쭉 이렇게 숨을 내쉽시오. 그리고 3초 동안 또 숨을 멈추는 일어났던 반복적인 호흡법을 5분 정도 해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착지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 트라우마 반응 중에서 비현실감이 들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럴 때 활용하면 좋은 그런 안정화 기법인데요. 말 그대로 그 뒤꿈치를 들어서 바닥에 쿵 하고 이렇게 내려놓으면서 그 바닥을 이제 밀면서 느끼는 겁니다. 바닥이 존재하고 이런 단단한 바닥을 느껴보십시오. 그러면은 비현실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안정화 기법 마지막으로는 나비포옹법이 있습니다. 나비포옹법은 셀프 토닥토닥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많이 긴장되거나 불안하거나 괴로운 장면이 계속 떠오를 때 이런 나비포옹법을 하면 도움이 됩니다. 양손을 이렇게 크로스로 해가지고 가슴 쪽에 부위에 두시고 양손을 교차로 토닥토닥 하면서 이렇게 좌우를 번갈아 가면서 한 10번에서 15번 정도 괜찮아 라고 얘기하면서 두드린다면은 이것이 나비포옹법이 되고 긴장을 푸는 거라든지 불안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트라우마 반응이 계속 지속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좋고요. 그리고 트라우마 반응이 다음과 같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울, 불안, 분노가 매우 심각해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크다던가 또는 뭐 기억장애, 이인화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닌 느낌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요. 이런 비현실감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해리 증상이라고 하는데 심한 해리 증상이 있다거나 또는 흥분, 울음, 소리 지름과 같이 과도하게 감정 반응이 나타난다거나 또는 환각이나 망상과 같이 정신병적인 증상을 보일 때 우리는 정신건강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런 트라우마 상담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담 전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1577-0199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트라우마를 통해서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전화를 해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심리학회에서 운영하는 1670-5724가 있고요. 또한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국번 없이 1388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트라우마가 무엇인지 그리고 트라우마 이후에 어떤 반응들이 나타나는지 이러한 반응들에 대해서 대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